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로 직업은 바리스타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카페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발붙인 일이 제 평생 직장이 된 셈이죠. 슬아의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발달 장애인입니다. 할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 3명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누나,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해? 오늘은 가게 마감하고 들어가야 하니까 집에 가면 11시 넘을 거야. 오늘 누나하고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좀 늦게 먹을까? 저녁 조금만 먹고 있어. 누나가 퇴근하는 길에 치킨 포장해 갈게. 이야, 신난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부탁합니다. 알았어. 대신 일기도 쓰고 학교 숙제도 다 하고 있어야 한다. 네, 누나 숙제도 하고 일기도 다 써놓고 있겠습니다. 일기 10줄 이상 써야 하는 거 알지? 8줄만 쓰면 안 될까요? 안 돼. 일기를 많이 써야 똑똑해진다고 누나가 그랬지?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도 사오세요. 뭐라고? 떡볶이도 사가면 일기 10줄 쓸 거야? 네, 누나. 누나가 떡볶이도 사오면 혜준이는 일기 10줄 쓸게요. 알았어. 너 좋아하는 불맛 떡볶이 사갈 테니까 일기 꼭 10줄 쓰기다. 헤이, 신난다. 알겠어요, 누나. 저희 남동생은 거의 20살이 가까워가는 나이이지만 아직 초등학교 수준의 감수성과 말투를 가졌죠.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 2분이 다 살아계셨고 엄마 아빠는 동생이 어려서부터 동생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혜준이가 지금은 어려서 우리가 돌보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 세상을 뜬 후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세상사인데 어찌 수십 년 후 일까지 벌써 걱정을 하고 그래? 혜준이가 그냥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하죠. 앞으로 어떻게 클진 모르겠지만 평생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과연 그걸 누가 할지. 혜준이가 혼자도 아니고 혜경이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혜경이는 누나지 엄마나 아빠는 아니잖아요. 발달장애 동생이 있어 나서 지금도 혜경이한테 혜준이만큼 신경을 못 써주는데 나중에 혜경이한테 혜준이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도 기댈 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니? 그렇긴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네요. 그저 우리 혜준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요. 애미야, 너무 그러지 마라. 혜준이도 다 지 할 몫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다. 뭐라든지 밥벌이 하면서 잘 살 거니 너무 걱정 말어.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자폐아들이 어떻게 클지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 발달장애라 늘 걱정이 되네요. 자식 두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혜준이 저 녀석만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애미야, 우리 혜준이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너 같은 좋은 엄마에 또 아빠에 심성착한 누나까지 있는데 혜준이 정도면 복 받은 거지. 이러나 저러나 제가 혜준이보다 딱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도요. 살아생전 그런 말씀을 자주 하던 엄마셨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 엄마셨는데 동생이 8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빠와 함께 차를 몰고 지방 친척집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부모님 2분은 너무나 황망하게도 고속도로 갓길에서 비명행사하셨습니다. 아유, 애미야. 아범아,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엄마, 아빠,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 보세요.
저랑 혜준이만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빠, 눈 뜨세요. 저와 할머니, 남동생의 오열과 외침에도 엄마 아빠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심정지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봤지만 두 분 모두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는 살아생전 두 분이서 같이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자 집안의 경제 사정은 더 힘들어졌죠. 혜준이랑 혜경이 차라리 고아원 같은 데 보내는 게 어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보아하니 앞으로 저 애들 키울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여 그러죠. 할머님 연세가 젊은 것도 아닌데 애들 둘을 어찌 키우시려고요? 혜준이 혜경이가 그리 안 되어 보이면 돈이라도 보태줄 요량이야?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고아원이라도 보내면 삼시세끼 밥 먹이고 학교는 보내줄 거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지랖이 지나치면 주책이란 말도 몰라? 아무리 남의 집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어.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멀쩡한 애들을 고아원 보내라 말라야. 아니 그렇게 화만 내실 게 아니라니까요 할머니.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고아원도 시설도 좋고 또 그리 시설이 좋으면 그 집 애들이나 고아원 보내지 왜 품 안에 끼우고 그리 살아? 아니지 할머니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막말 먼저 한 건 그쪽 아니야? 어디 멀쩡한 집 자식들을 고아원 보내라 말라야. 우리 혜준이는 평범한 애도 아닌데 그런 데 보내서 뭐 어쩌란 거야? 전 할머님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리 노발대발 하실 건 뭐예요? 자기 자식 키울 단돌이나 잘해. 남의 자식 고아원 보내라 마라 되도 않는 잔소리 할 시간에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이 다리로 땅 짚고 살 수 있는 한 내 손주 새끼들 어디도 안 갖다 버릴 거니까. 할머니가 시퍼렇게 분기탱천해서 그 친척 아주머니를 쫓아버리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정말이지 갖은 고생을 다하시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생선이 물이 좋아요. 생선 사가세요. 싱싱한 고등어가 2마리에 3,000원. 할머니는 부모님께서 하시던 과일가게 자리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젊어서 생선가게를 하셨었고 주변에 과일가게가 많아 생선가게가 더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죠. 새벽같이 도매시장에 나가 머리에 한가득 그날 팔 생선을 떼어와서 하루 종일 장사일을 시달리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생선가게 일이 끝나면 시장 골목의 주점 식당에 가서 또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청소일을 하셨어요. 할머니, 생선 장사 일도 힘든데 주점 설거지 일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일을 2개 하면 그만큼 돈도 더 벌리고 주점 설거지에서는 학원도 보내고 혜준이 장난감도 사주는데 그래도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혜경아, 아직은 이 할미가 버틸만 해서 하는 거니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 다리랑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앉아보세요. 너도 무거운 책가방 메고 다니고 공부하느라 어깨가 딱딱하던데. 관둬라. 할미는 괜찮아. 할머니, 전 어려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앉으세요. 제가 조금만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손녀손이 그저 약손이다. 됐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안마를 해드리면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동생이 장애가 있다 보니 어려서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동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했고요. 야, 재준! 너는 왜 맨날 미끄럼틀 타면서 혼잣말 하냐? 아무튼 쟤는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지 혼자 이상한 혼잣말만 한다. 누나한테 가자.
누나한테 가서 핫도그 먹자. 야, 너네 누나 지금 없잖아.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해? 누나한테 가자. 누나한테 가고 싶다. 그럼 누나한테 네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빙빙 돌려서 말만 하고 있어. 아이, 너 바보지? 메롱. 제가 놀이터에서 잠깐 놀다 자리를 비우기라도 할라치면 그런 놀림을 받기 일수인 남동생이었죠. 최준 바보. 너 이 모래 한번 먹어볼래? 한 번은 제가 없는 사이에 남동생에게 모래를 먹이려고 하는 동네 조무래기가 한 명 있었죠. 잠깐 집에 다녀왔다 그걸 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야, 너 지금 우리 동생한테 뭐 하는 거니? 그냥 장난한 건데. 뭐? 그냥 장난? 야, 너 모래를 애한테 먹이는 게 장난이야? 너 이거 우리 동생이 정말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먹으려다 말았잖아요. 아니, 이 녀석이? 너,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봤음. 우리 동생한테 먹이려고 했잖아. 입에만 묻은 거지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혼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내지. 너 당장 우리 동생한테 사과해. 너 누군데 우리 아들한테 빽빽 소리를 질러? 엄마, 이 누나가 나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 욕하고 야단쳐. 너 뭔데 감히 남의 귀한 집 아들한테 소리 지르니? 아줌마, 얘가 우리 동생한테 모래를 먹이려고 했다고요. 저번부터 툭하면 우리 동생한테 자꾸 바보라고 놀리고요. 너 얘한테 모래 먹이려고 했어? 진짜야? 먹이려고 신용만 한 거지. 안 먹였다니까요. 너 진짜 끝까지 거짓말 할래? 친구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 식으로 놀리고 장난하는 거 나쁜 거야. 너 어린애가 아주 퇴바라지구나. 우리 아들 혼내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동생 탄돌이나 해라. 혜경아, 무슨 일이냐? 할머니, 얘가 혜준이한테 모래 먹이고 저번부터 자꾸 바보라고 놀려서 뭐라고 했더니 이 아줌마가 저 혼내잖아요. 이보시오. 본인 아들만 귀하고 남의 집 아들은 귀한 거 몰라? 아니지,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애만 멀쩡하면 뭐해. 멀쩡하게 가정교육을 못 시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렇잖아. 좀 느리고 부족한 친구라고 마구 놀리고 모래를 먹이려 드는 못된 심성을 나무라고 야단쳐서 가르칠 생각은 않고 엄마라는 사람은 편을 들고 앉았어? 뭐라고요? 못된 심성? 그래. 세상 제일 치사한 인간이 강약 약강.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치들인겨. 그대가들이 지금 그런 싹수를 보이고 있고 아무리 손주 때문에 속이 상하셨어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내 말이 심해? 어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물어봐. 100이면 100, 다 그쪽 아들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할걸. 정말 극성이시네요. 가자. 너 그리고 앞으로 이 놀이터에 놀러올 생각 마. 지금 어디 그냥 스리슬쩍 내빼는 거야? 그대가 아들 우리 손주한테 사과하고 가야지. 어딜 도망가. 아휴, 정말 할머니 보통 분 아니시네요. 예, 너 얼른 쟤한테 사과해. 얼른. 미안해, 혜준아. 다음부턴 우리 혜준이한테 이상한 장난하지 말아라. 알아들었니? 네. 느리고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렇게 못된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짓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사과 받았고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봐요. 혜준아, 혜경아, 우리도 집에 가자. 네, 할머니. 어린 시절 할머니와 동생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랍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 혼자 감당하던 정말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상황에서 영웅처럼 나타나 사이다 같은 상황 해결을 보여주셨죠.
그날이야 할머니가 운 좋게 나타나셔서 좋게 해결을 받지만 저 혼자서 동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오랜 세월 살아오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동생에게 누나가 아니라 엄마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온 게 사실이죠. 대학교에 제가 들어가던 해 할머니께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도매로 떼어오던 생선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그게 악화되어서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셨죠. 거기다 고질병이던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는 일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어요. 혜경아, 미안하다. 아직은 이 할미가 쓰러져서 자리 보존할 상황이 아닌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껏 저랑 혜준이 키운다고 버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시니까요. 네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대학은 맞춰야 하는데. 할머니, 제가 딱히 공부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어차피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요즘 자기 사업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너 다니는 대학이 맹탕 이름 없는 대학도 아닌데 대학 졸업장 있으면 번듯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할머니, 저는 답답한 사무직 회사원 별로 생각 없어요. 뭐든 내 사업 읽어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혜준이 호강시켜주고 싶어요. 아휴, 네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아니면 햄이라도 돈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 고생을 하며 살 아이가 아닌데. 그런 말씀 마시래도요. 할머니 같은 든든한 방패막이 있어서 저랑 혜준이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러니까 허리랑 관절염 빨리 나을 생각만 하세요. 언제 이렇게 커서 의젓한 가정이 되었노.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우리 키워주셨는데 이젠 제가 지켜드려야죠. 말만 들어도 든든하구나, 혜경아. 이 할미도 빨리 몸 회복해서 뭐라도 시작할 테니 걱정 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힘든 일 하실 생각 마시고요. 아셨죠? 할머니가 한번 쓰러지신 후로 전 자의반 타의반 생업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본업이 바리스타가 될 줄은 몰랐는데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결과 카페 일이 제 적성에 제일 잘 맞았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배워보려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카페 쪽으로 제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것도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였죠. 대학을 다니고 중퇴를 하고 20대 중반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저였는데 처음 남자친구가 생긴 건 제가 매니저로 취직하게 된 어느 카페에서였습니다. 제가 카페 경험 없이 창업을 하게 돼서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아요. 혜경 씨에게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 하니까 매니저로 일하면서 카페 일을 좀 주도적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지만 매장별로 매출 차이가 분명 있어요. 사장님께서 오픈하신 이 지점은 목도 좋고 여러모로 경쟁력이 좋은 곳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지내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혜경 씨를 매니저로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자기 카페 지금 창업해도 대박날 실력자라면서요? 아직 그 수준까진 아니에요. 제 가게를 오픈할 만큼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야. 왜 내가 투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 카페를 잘 운영해 봅시다. 남자친구는 제가 매니저로 일하게 된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젠체하거나 갑질하는 거 없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성실한 점주였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머신 예열 온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AS 신청했어요? 네. 제가 잘 아는 기사님이 오늘 방문하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퇴근하세요. 아니에요. 어제도 야근했는데 혜경 씨가 먼저 가요. 머신 관리는 제 담당이니 제가 고치는 것도 보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가야 해요. 사장님 먼저 퇴근하세요. 그럼 뭐 구경하고 있다가 같이 가죠 뭐. 오늘은 마감 타임인 날도 아닌데 연이어 야근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갑자기 머신이 고장나서 그런걸요. 그날 머신 수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고 함께 퇴근하는데 저녁 오늘 안 먹었죠? 보니까 대충 때우는 것 같던데. 네, 그렇긴 한데 사장님, 배고프세요? 나도 살짝 허기져서. 요 앞에 맛있는 이자카야 있는데 같이 한잔 할래요? 뭐, 그래요. 그날 사장님과 회식 겸 술자리를 따라간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혜경 씨,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오래전부터 혜경 씨한테 호감이 있어서요. 부담스럽지 않으면 나 한번 만나볼래요? 취한 건 분명 아니신 것 같은데. 진담이세요? 내가 이런 말을 농담이나 취기로 할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아니지만 좀 갑작스러워서. 혜경 씨는 일할 때나 손님 대할 때 보면 센스가 예민한데 이런 쪽으로는 영 둔감한 것 같아요? 제가요? 난 솔직히 말하면 혜경 씨 처음 본 날부터 혜경 씨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그 후로 내내 매일 매장에서 보면서 표정 관리하는 거 힘들었고. 사장님이요? 어느 정도는 혜경 씨도 내 마음 눈치채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영 젬병이네. 그런 쪽으로. 사장님이 표정 관리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사장님이 그런 마음이신 줄 1도 몰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았으니까 대답해봐요. 혜경 씨는 어때요? 나 남자로서. 속된 말로 좀 밑밥을 깐다거나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진솔한 고백을 해온 사장님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좀 갑작스런 제안이라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대답과는 다르게 전 2달 정도 고민 끝에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대답이 없어서 그 사람은 본인이 차였다고 생각을 했었다네요. 튕긴 거야? 아니면 정말 갈등한 거야? 고민이 많았지. 내가 일하는 카페 사장님이니까. 사장하고 사귀면 안 된다는 업계의 룰이라도 있어? 그건 아닌데 좀 남녀관계라는 게 변수가 많은데 일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관계 얽히는 게 머리 아픈 일 종종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 만나는 거 후회 안 되지? 안 돼. 당신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10배는 더 행복해졌어. 나 기다려. 앞으로 내가 100배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남친과의 연애는 행복했고 시간이 갈수록 저희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제 동생이 발달장애아라는 것, 또 할머니와 동생을 제가 돌보는 입장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둘이서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 집안에 인사를 갔는데 남동생이 발달장애라면서요? 네. 결혼해서도 설마 남동생을 데리고 살 생각은 아니죠? 아직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못 나눠봤습니다만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아직도 안 나눠봤다고? 그리고 내가 제일 궁금한 건 그 남동생 장애가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폐 스펙트럼은 유전되는 병은 아니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굳이 유전인자를 따지자면 모계 쪽으론 유전이 안 되고 부계 쪽으로 약간의 유전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 있지만요. 그런 말이 그런데 뭐가 중요하겠어. 평생 골칫덩이 남동생에 병든 할머니에 아가씨가 거의 소녀 가장이라면서요? 네. 우리 아들 지금 자리에 없어서 하는 소리지만 난 솔직히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가씨와 결혼하는 순간 우리 아들 평생 고생문 훤해 보이는 결혼자리 어느 부모가 반기겠냐고. 남자친구가 잠시 음료수를 밖으로 사러 나간 사이에 그런 모멸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자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한 번은 그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 몰래 할머니까지 찾아와서 모진 소리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혜경아, 너 요즘 남자친구 만나니?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 네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이 할머니 보러 왔었다. 혜준이까지 탐탁지 않은 얼굴로 한참 쏘아보더니 널 설득해서 자기 아들과 헤어지게 해달라고.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요? 예전 같으면 쏘아붙였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네가 그 집에 시집가게 될까봐 아무 말 못하고 듣기만 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될 여자 인상이 정말 사납던데 그런 자리에 꼭 시집을 가야겠니? 할머니는 말씀 끝에 서러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모진 말을 들었는지 굳이 다 전해주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전 무척 상심했고 현실적으로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안 들더군요. 우리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엄마한테 기분 나쁜 말 들어서 너 지금 이러는 거야? 비단 그런 말 들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고 서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좋대.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 물러서는 거고. 남자친구는 절 붙들었지만 제가 좀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고 조건으로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죠. 남자친구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라 제가 일하던 그 카페 건물이 그 사람 부모님 소유였거든요. 여러 가치로 차이나는 배경의 남자친구였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면 남동생도 할머니도 팽개치고 시집가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럴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와 결별하면서 그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 껄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 사직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죠. 그렇게 시련의 상처로 하루하루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경아, 큰일 났구나. 너 지금 일 끝나려면 멀었니? 오늘 마감 업무라 좀 늦을 텐데 무슨 일이세요? 혜준이가 사라졌어. 아유, 일을 어쩌면 좋니? 전 당장 카페에 사정을 말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 이곳저곳을 사방팔방 찾아다녔죠. 할머니가 잠깐 낮잠에 든 동생을 보고 시장에 간 사이 저 혼자 집을 나가버린 남동생이었어요. 곤히 낮잠을 자고 있길래 별일 없으려니 했는데 대체 얘가 어딜 간 거니? 아유. 할머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찾아봐요. 전 그날 거의 밤을 새다시피 남동생이 갈 만한 곳을 미친 듯이 쏘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을 결국 찾지 못했어요.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집을 나가버린 남동생을 그렇게 1년이나 넘게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하고 수색 작전도 펴고 한동안 카페 일도 접고 동생을 찾느라 미친 듯이 쏘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을 찾지 못해 절망을 느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로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였어요. 잘 지내나 궁금해서 왔어. 오랜만이다. 이 동네까지 무슨 일이야? 혜경이 너야말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사실은 오랜만에 그리웠던 남자친구를 보자 서러움이 폭발한 저는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에게 연락을 했었어야지. 헤어져서 남남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혜경아, 난 더는 너 없이 못 살겠어. 나 오늘부로 부모님이랑 절연하고 나오는 길이야. 우리 결혼 반대할 사람 이제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결혼하자. 뭐라고? 절연을 했다고? 그동안 부모님 설득하려고 내 선에서 별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렇다고 널 잊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럼 답은 하나였어.
부모님 등지고 너에게 오는 거. 아니,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께 등을 돌려. 나에게 평생 동반자는 너고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는데 그럼 어쩌니? 대신 나 부모님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이제 건물주 아들도 아니야. 그런 나라도 괜찮다면 혜경아, 결혼하자. 네 남동생도 나랑 같이 찾아보자. 응?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게 된 남자친구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동생도 못 찾은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는 저에게 혜경아, 지금 혜준이를 잃어버린 지 1년째다. 혜준이 찾는 걸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니까 일단 네 일도 처리하면서 찾아보자. 할머니, 그래도 지금 혜준이 찾는 일이 급선무 같아서요. 결혼하고 찾으면 되잖니. 할머니 꿈에 어제도 혜준이가 나온 걸 보면 어디선가 분명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란 예감이 든다. 그러니 우선 너 시집부터 가. 네 동반자, 네 든든한 아군이 생기면 너도 여러 가지로 더 힘이 날 거야. 할머니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었고 가족을 다 버리고 저에게 온 남자친구인데 그런 남자친구를 더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속전속결로 진행하게 된 결혼이었죠. 화려함과 거리가 먼 조그만 예식장을 급하게 예약했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조촐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나름 들뜬 마음에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객으로 온 절친한 대학 동창이 혜경아, 잠시만 따라와봐.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동창을 따라갔고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 동창이었습니다. 있잖아, 네 할머니께 들었는데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단다? 무슨 연락? 설마 우리 동생을? 맞아.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너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동창이 내기에 속삭인 한마디에 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리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만류나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만큼 저는 절박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저의 동생 혜준이가 경찰서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혜준아! 누나! 혜준아! 너 대체 어디 가서 있었던 거야? 어? 누나, 미안해요. 휴대폰 잃어버려서 누나 번호도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 아니야,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라도 네가 다시 누나 품으로 돌아왔으니 됐어. 동생을 얼싸안고 한참을 오열하고 있는데 제 신랑과 할머니가 헐레벌떡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부가 웨딩드레스 벗어던지고 경찰서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혜준이를 찾았다는데 와서 눈으로 확인해야죠, 할머니. 그건 할미가 대신해도 되잖니. 이서방 미안하네. 우리 혜경이가 성질이 날 닮아 불같은 데가 있어 나서. 우리 혜준이 어디서 찾은 건가요? 몇 달 전에 누나분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 쉼터들 있잖아요. 전국 각지 장애인 쉼터에 혜준 씨 신상을 공유하고 물어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쉼터에서 그럼 혜준이를 찾은 거예요? 예. 거기가 원체 지방 오지의 쉼터라서 인터넷이 자꾸 고장나고 하는 곳이라 연락이 닿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혜준 씨 신상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공유하게 되면서 소득이 있었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저희 동생 혜준이는 사라지던 날 혼자 집을 나갔고 우여곡절 끝에 고속터미널을 타서 지방의 외진 마을에 내렸나 보더라고요. 한 며칠 그 동네를 헤매다니다 그곳 경찰의 소개로 그 시골 소재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내 손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할머니. 저남, 안녕? 나 누나랑 결혼한 매형이야. 누나,
결혼했었어요? 그래. 원래 오늘 누나 결혼식인데 너 찾았다고 해서 누나가 중간에 뛰쳐나왔어. 동생을 찾고 얼마 뒤에 저와 남자친구는 다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동생이 들러리려고 서툴지만 축사까지 해줘서 결혼식은 아주 남다르고 뜻깊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옛날부터 항상 제 편을 들어줍니다. 친구가 놀려도 가끔 어른들이 저를 욕해도 제 편을 들어주는 누나입니다. 평생 제 편을 들어준 혜준이 편 누나. 결혼 축하합니다. 매형도 반갑습니다. 누나, 매형이랑, 평생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남동생의 축사를 듣는데 제 눈에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 이제는 남편이 된 제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혜경아, 앞으로 내가 당신이랑 같이 처남 돌보미 자처할게.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신혼집 따로 얻지 말고 그냥 더 큰 집으로 옮겨서 할머니랑 처남 데리고 다 같이 살자. 어때? 나야 좋지만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처음에야 물론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있겠지. 그래도 매일 얼굴만 떼고 살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처남은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케어하는 게 서로에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난 고마운데 당신이 너무 큰 결심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떤 선택이 우리 결혼 생활에 가장 행복할까? 나도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야. 근데 난 혜경이 네가 행복한 길이 내 행복에도 직결이란 결론을 내렸어. 정말 고마워요. 나 진짜로 정말이지 시집 잘 온 것 같다. 남편의 결정은 너무나 감동적일 정도로 고마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집을 따로 구하는 대신 원래 할머니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옮겨서 다 같이 살게 되었죠. 할머니, 남동생, 저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북닥거리며 사는 삶이 시작되었죠. 저남, 목욕탕 갈 시간이야. 얼른 일어나. 매형, 오늘은 아침 먹고 목욕탕 가요. 안 돼. 내가 아침 먹고 나서는 누나랑 카페로 출근해야 하는 거 알잖아. 목욕탕 오늘은 제낄까? 그건 안 돼요. 바나나 우유 먹어야 돼요. 저희 남동생이요. 원래 목욕탕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남자 어른이 없어서 가끔 복지관에서 복지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보내곤 했는데 남편이 이제는 남동생을 데리고 매주 목욕탕에를 데려다 줍니다. 혜준아, 목욕 잘하고 왔어? 매형이 때를 너무 아프게 밀어요. 등이 따끔따끔해요. 혜준이가 진짜 아팠었나 보네. 얼굴 찡그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처남은 시원하게 밀어줘도 불만이야? 난 처남이 등을 너무 슬슬 밀어서 아직도 간지러운데? 예, 혜경아. 얼른 목욕탕 들어가서 네 신랑 등 좀 박박 밀어주렴. 어서. 아유, 할머니도 참.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세요? 할머니, 제가 처남 놀린다고 농담한 거예요. 남편은 남동생 혜준이를 친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아주 잘 대해줍니다. 아무리 저와 결혼했다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늘 남편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뒤 저는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 출산 소식을 듣고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100일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뒤늦게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반대해서 이 지경까지 되긴 했다만 손주까지 태어난 마당에 지난 일은 잊고 왕래하며 살면 좋겠다. 저희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혜경이를 영영 안 받아들이실 줄 알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반대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도 생각이 짧았다. 손주도 생겼고 너희들이 카페 운영하며 성실하게 잘 산다고 하니
우리도 마음 내려놓고 며느라이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 예전에 너에게 모진 말 했던 것들 이젠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 마음에 담아둔 거 없어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좋은 며느리 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남편이 남동생과 할머니에게 하는 헌신이 저는 눈물겹게 고마웠기에 당연히 시부모님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대를 했다 한들 그걸 평생 마음에 맺혀서 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니 자식 생각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고요.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반겨주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은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싸들려 보내주시기도 했죠. 여보, 아버지가 다음 달에 옛날 카페 하던 그 건물 우리 증여해 주신다네? 그 건물을요? 벌써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속 절차도 지금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당신은 좋겠네. 젊은 나이에 건물주 돼서. 나한테만 증여해 주시는 게 아닌데?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 건물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게 될 거라고.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럼 가게 월세 걱정 같은 거 내려놓고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 입이 귀에 걸리는 거 보니까 좋긴 한가 보네. 다달이 월세가 굳는데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좋지. 안 그런가?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다더니. 이거 다 말짱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야? 아유, 당신은 참 어린애도 아니고. 건물이 있건 없건 당신이야 당연히 좋죠. 그런데 건물이 생긴다니 더 좋은 건 사실인데? 뭐라고? 네, 참 말이나 못하면.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증여받은 건물에서 카페를 새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정리하고 저와 남편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저희 부부만의 카페를 공동으로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근래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된 남동생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저를 닮아서일까? 커피도 잘 만들고 베이킹에도 남다른 솜씨를 보이는 남동생입니다. 여보, 처남이 개발한 머핀이 손님들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핫한데? 그러게요. 혜준이를 커피가 아니라 베이킹 담당을 시킬까? 처남이 생각보다 일을 잘해서 시급을 다음 달부터는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매형, 시급 얼마나 더 올려줄 겁니까? 아니, 처남, 일하느라 정신없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어? 예, 올려주시는 거 많이 올려주세요. 이거 우리 처남 보기보다 아주 욕심꾸러기인데? 남동생의 자립이 무엇보다 걱정이었는데 적성에도 맞아야 하고 일을 잘하는 동생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게 또 할머니셨죠. 아유, 우리 혜준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게 늘 노심초사였는데 이제 이 할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카페 사업도 잘 되는데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그걸로 호강도 실컷 더 하셔야죠. 난 네가 심성착한 남편 만나 혜준이한테도 잘하고 네 마음 그렇게 편하게 해주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고 여한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도 제가 카페 일 더 잘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거 많이 사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할머니. 이 엄마 아빠가 살아서 혜준이가 저리 당당하고 의젓하게 카페 일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돌아가신 엄마 아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심정지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겨우 눈을 뜨고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혜경아, 혜준이 잘 부탁한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대신 혜준이 평생 지킬게요. 미안해, 우리 딸.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엄마의 얼굴 위로 주르륵 흐르던 눈물 한 줄기. 긴 말씀을 못하셨지만 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제 인생은 돌이켜보면 엄마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먼 미래에 엄마 아빠 곁으로 갔을 때 엄마하고 약속을 잘 지켰다고 혜준이를 잘 지켜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또 생각해보면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던 동력은 저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할머니라는 버팀목이,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에 다 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최근에는 베이킹 자격증까지 취득한 남동생입니다. 저보다 베이킹 실력은 더 뛰어나고 창의력이 풍부해서 디자인도 맛도 독특한 쿠키며 머핀 등을 뚝딱뚝딱 아주 잘 만들어내는 기특한 남동생이에요. 혜준아, 이거 돌멩이 모양 머핀은 뭐로 만든 거야? 초콜릿하고 코코넛이요. 저번에 가족여행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돌멩이 닮은 머핀이에요. 그래서 머핀 이름이 현무암이니? 맞아요. 현무암 머핀. 이거 분홍색 회오리바람처럼 생긴 머핀은? 이름은 솜사탕. 저번에 매형이랑 누나랑 놀이공원 갔을 때 사 먹은 솜사탕 맛있어서 그거랑 비슷한 머핀. 솜사탕 머핀. 여보, 아무래도 처남이 머핀 쪽으론 천재 같은데? 맛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깜찍하고. 현무암이랑 솜사탕 머핀 이번 달 주 메뉴로 밀어보자.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 혜준아, 너무 잘 만들었다. 네가 만든 머핀 너무 맛있어. 우리 처남 가게 에이스로 인정이다. 매형, 에이스가 뭐예요? 일을 1등으로 잘한다는 뜻이야. 남편의 말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환하게 웃음 짓는 남동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저와 남편이 창업한 카페가 2호점과 3호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꽤 많이 늘어서 다달이 매출 실적도 상승 곡선을 찍는 중이죠. 누나, 매형, 제가 구운 과자 먹어보세요. 조남, 오늘 구운 쿠키선은 파인애플 맛이 나는데? 정말 파인애플 들어간 거야? 비밀입니다. 혜준아, 매형은 사장님이니까 뭐 들어간 건지 말해줘도 돼. 빵 만드는 방법은 비밀입니다. 내가 만든 레시피는 말해주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혜준이 선생님이 아주 영업비밀 지키는데 선수신데? 손님 왔습니다. 누나, 저는 주문 받으러 갈게요. 그래, 수고해, 혜준아. 여보, 처남 잠깐 나간 사이에 반죽에 뭐가 들어갔나 살짝 맛봐야겠는데? 그래요. 혜준이 없을 때 컨닝해야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과 남동생과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일을 알아서 척척 의젓하게 카페 일을 잘하는 남동생을 보면 이젠 제가 남동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선 남동생과 길고 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기분이 들어요. 일반적인 직원들처럼 고객들과 세련된 안부 인사를 주고받진 못하지만 매뉴얼대로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구워내는 머핀과 쿠키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죠. 엄마 아빠 살아생전 그렇게 걱정하시던 혜준이는 바리스타로 카페에서 아주 제 일을 톡톡히 잘해내고 있답니다. 게다가 베이킹 실력도 뛰어나서 혜준이가 만든 메뉴가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어요. 돌아오는 엄마 아빠 기일에는 혜준이가 만든 쿠키와 머핀도 제사상에 함께 올릴게요. 맛보시면 정말 너무 맛있어서 두 분 모두 놀라실 거예요. 엄마, 저 이만하면 엄마하고 약속 잘 지키며 사는 거 맞죠?
혜준이를 저만큼 잘 이해해주는 착하고 멋진 남편을 만나 하루하루 할머니, 저 혜준이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자인 제 아들 하늘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두 분도 먼 곳에서 평안하게 행복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